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4월 17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모습 보고 계신데 현재 13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 20도로 예상되고 흐린 후 맑은 날씨가 예보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저녁에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다자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우리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많이 이용하고 있죠. 당사국입니다. 코스피가 사흘 연속 상승해서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처음 6,200선을 돌파했어요. 미국과 이란 사이의 종전을 위한 협상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인데 나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한편 지난밤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 보도를 보겠습니다. 김어준 총수 이야기가 나오네요. 정치가 흔들릴수록 김어준은 웃었다. 이게 제목입니다. 유튜버 김어준 씨가 이끄는 딴지그룹이 지난해 매출 455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작년보다도 2.5배 늘어난 규모인데 영업이익은 60억 원, 순이익은 48억 원까지 뛰었습니다. 정치권은 비상계엄 사태와 대선, 전당대회 등 굵직한 정치 이벤트 때마다 지지층이 방송으로 몰리며 광고와 후원, 쇼핑몰 소비까지 이어졌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특히 팬덤 기반 이커머스인 딴지마켓이 새로운 핵심 수입원으로 떠올랐고 선수 수익도 크게 늘어서 현금 여력까지 두터워졌다. 이런 평가입니다. 정치 양극화가 미디어 수익으로 연결되는 대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건데 그리 부럽진 않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맥없는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에서도 고전이 드러났습니다. 여당은 현역 물갈이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현역 지키기에 집중했습니다. 현재까지 광역단체장 후보 10명 가운데 제주를 제외한 9명이 현직 단체장입니다. 낮은 당 지지율 속에 새 인물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상황인식이 있겠네요. 현역 프리미엄에 기대야 그나마 승부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현역 의원들의 출마도 꺼렸습니다. 본선 나가도 의원 뺐지만 이럴 수 있다라는 분위기 속에 몸을 사렸다는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현역 시도지사 5명이 모두 탈락하며 대대적인 세대 교체를 택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전략 차이가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하정우 차출이 지지부진하니까 부산 북갑에 아예 보궐선거를 없애자 이런 주장까지 여권 일각에서 나왔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의원직 사퇴 시점을 늦추어 이번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부산 북갑 보선을 내년으로 미루자는 시나리오가 거론된 것입니다. 4월 30일까지 사퇴하지 않으면은 전재수 후보가 6.3 보궐선거는 없게 되는 거예요. 부산 북갑에서. 하정우 수석 설득이 쉽지 않은 데다 야권 후보 당선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와 전재수 후보는 보궐선거는 예정대로 열린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즉각 부산 시민을 볼모로 한 꼼수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하 수석은 다음 주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부산 북갑 선거판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따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하정우 수석은 대통령 뜻을 따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만약에 출마하게 되면 그게 대통령 뜻이 되는 건데 김용남 전 의원 말처럼 하정우 수석은 좀 정치에 대해서 아직 입장 표명하기 어려운 처지인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 말씀이 과연 적절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음 소식입니다. 고1 학생 10명 가운데 3명이 문해력 기초 이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진단 결과 고1의
기초 이하 비율은 30%로 1년 동안 10%포인트 급증했고 중2도 25.4%에 달했습니다. 수업을 이해하고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초등 고학년부터 스마트폰 사용이 늘고 독서는 줄면서 중고등학교 시기에 문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중고생 대상 문해력 진단 검사를 제대로 실시하는 곳은 사실상 서울뿐입니다. 맞춤형 지원 정책도 부족해서 학생들이 문해력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전국 진단과 체계적인 보완 시스템이 시급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봤고요. TV는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는지 TV 뉴스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2차 휴전 협상이 이번 주말에 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협상에 많은 진전이 있고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 덧붙였습니다. 자신이 마무리를 위해 2차 협상 장소로 유력한 파키스탄 이슬람아바드로 직접 갈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I would go to Pakistan, yeah. Pakistan has been great. They've been so good. Islamabad, I might go. Yeah.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을 더 연장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는데 주요 쟁점에서 접점을 찾고 있음을 부각한 걸로 풀이됩니다. 최대 쟁점인 이란 핵무기와 관련해 이란이 20년 넘게 이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하는 아주 강력한 문서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내놓는 것에도 동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d to make sure that Iran never gets a nuclear weapon. And we're at that. They've agreed to that. They've totally agreed to that.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제한적이나마 개방하겠다고 전격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오만 영해 쪽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란 해안선 맞은편, 즉 남쪽 항로로 다니기만 하면 공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해협 봉쇄를 푸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초기 혁명 수비대가 해협을 지나는 배는 불태워버리겠다고 공언한 이후 이란이 해협 개방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12일 1차 종전 협상 결렬로 15척 넘는 미국 군함이 역봉쇄에 돌입한 뒤 미국은 이란 관련 선박을 막고 이란은 다른 나라 선박을 막으면서 해협 내 긴장은 최고조에 달한 상황. 현재 해협 인근에 발목힌 선박들만 수백 척에 달하고 그 안에 갇힌 선원들은 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이란이 움직이지 않으면 지금의 교착 상태를 푸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건의가 있기 전부터 이미 국무회의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식으로 국무회의를 했다는 CCTV도 여기서 방영을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저게 국무위원들이 무슨 외관가치로 온 무슨 인형도 아니고. 특검은 이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윤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기소했고 첫 공판과 동시에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처음부터 계획했다고 주장하지만 회의 관련 문건은 준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부 객관적 사실이 안 맞는다고 위증이라 주장하는 건 판례에 어긋난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국무회의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깊이 고민했다며 절차 무시 의도는 없었다고 맞섰습니다.